네, 지금부터는 경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증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전에 네. 보니까 반짝 올랐던데요. 네, 1%대 상승세로 양시장 모두 출발을 해서 네. 지금 방송 직전에는 거의 3% 위에서 양시장 굉장히 많이 모두 거래가 올랐군요.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도 좀 진정이 돼서 123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오늘은? 일단 전체적으로 좀 그 국내 상황이 약간 진정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아직까지 결판은 안 났습니다만 해외에서 원유 시장 감산 합의가 조만간 이루어질 수도 있다. 6일 하려던 회의가 9일로 연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다 같이 죽을 수는 없으니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감산 합의가 이루어질 거고 이게 다시 증시에 반영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석유 감산 얘기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4월 달에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긴 합니다. 네. 박연미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 이게 참 신의 영역인데요. 네. 일단은 그 일희일비하는 장세가 계속 되겠습니다만 좀 보합권으로 접어들었다가 만약에 그 9일에 한다고 하는 그 감산 합의 네, 그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까? 지금? 그게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9일에 또 미국에서는 주간으로 실업급여를 얼마나 신청했느냐 네. 이 지표가 나오게 되는데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한다거나 감산합의에 미국이 참여 안 해서 이 판이 깨진다 하면 네. 급락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양쪽에서 기대했던 것 이상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여기에서 반등세가 연출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뉴욕 상황, 그러니까 미국의 확진자 급증세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문제인 것 같고 오늘은 우리가 오랜만에 50명 아래로 줄어들었습니다만 맞아요. 네. 이게 검사한 그 개체수가 줄어서도 영향이 주말에는 있기 적다고 때문에 합니다. 네. 이건 좀 지켜봐야겠고 유럽의 상황은 사망자 수가 좀 줄어드는 모양새니까 네.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세계 증시의 판세를 가르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떨어져도 확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 비상경제회의에서 마련한 증안펀드, 증권시장 안정펀드. 네. 이게 지금 운영이 오늘부터 되는 겁니까? 운영이 9일부터 되는 거고요. 9일부터? 여기에는 23개 그 금융기관하고 증시 관련한 기관, 4개 기관이 합쳐서 하나의 펀드 형태로 이게 한 10조 7천억 원 규모가 되는데요.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건 아니고 지수에 연동해서 이 지수 전체를 좀 끌어올리는데 그러니까 떨어지면 네. 사주는 거죠. 그렇죠. 지수에 연동된 상품을 사주는 건데 전체적으로 그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증시 유관기관이 출연하기로 한 대략 7천억 원 가운데 일부는 이미 증시에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오늘 유독 또 기관 투자자들, 연기금 그 이쪽에서 많이 사들이고 있거든요. 일부 자금이 이쪽으로 들어간 것인지 네. 오늘 장 끝나고 나면은 이제 얘기가 좀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하고 유럽 증시는 지금 소폭 하락했습니다. 미국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 실업급여 신청, 이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1,000만 명 가까이 됐었거든요. 네, 3월 셋째 주하고 넷째 주, 셋째 주에는 330여만 명, 넷째 주에는 660여만 2배로 확 명이 뛰었어요. 실업급여 신청을 했으니까 이게 1,000만 명이 이르잖아요. 합하면, 네. 서울 인구 전체가 1,000만 명입니다. 그러면 서울에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길에서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상태. 이 정도로 그렇게 보시면 보시네요. 되고요. 네. 미국에서 경제활동하는 인구의 10분의 1이 실업급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신규 일자리 감소폭도 70만 개에 이르는데 이게 2010년 이후 10년 사이 가장 큰 거니까 미국의 노동시장이 상당히 위협받고 있다. 이 상황을 짐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일에 이제 4월 첫째 주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발표가 될 텐데 이게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기록하게 되면 증시에 다시 한번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실업자냐, 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이번 주에 급여를 신청했다고 한들 다음 주에 일자리를 얻으면 실업자 신세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네. 이 숫자에 반영된 것들이 일단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나 봉쇄령이 내려지기 이전의 상황이 반영된 숫자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실업급여 신청한 사람이
그렇다고 그 다음 주에 여기에서 벗어날 거냐? 네. 그렇게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에요. 보통 등치화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분들이 단기간에 그렇군요. 실업자 그 지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석유 네. 감산 문제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계속해서 그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미국이 여기에 감산에 포함될 것이냐? 오펙 회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일단 사우디하고 러시아하고 6일에 다 같이 모여서 오펙 회원국 플러스 주요 산유국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서로 이제 탓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러시아가 판을 깼다, 사우디가 판을 깼다, 서로 탓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양쪽 다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도 감산 합의 테이블에 들어와서 셰일 오일을 덜 캐내겠다는 걸 약속을 해야 한다. 우리끼리 감산을 해서 국제 유가를 어느 정도로 유지시켜 놓으면 네. 그 틈을 타서 미국 업체들은 감산도 안 하고 혜택만 누리고 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양쪽에서 공식적인 성명도 발표가 됐고요. 다만 이제 미국 입장은 양쪽에서 감산을 하고 약간 은근슬쩍 그냥 넘어가고 싶었던 건데 그렇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미국을 압박만 하고 당신들이 감산 안 하면 네. 수입하는 원유에 관세를 부과해서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남들의 희생 그리고 미국의 이익 이번에도 구도는 그렇습니다만 9일 회의에 아마 미국이 아예 참여를 안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을 해서 석유값이 다시 조금 오르거나 유지를 더 이상 안 떨어지면 자기네들 생산한 걸 팔아먹겠다는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근데 네. 사실은 이건 국제사회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유가 통용될 수 폭락이 되는 없죠. 데서는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곤란하고 욕먹을 것 같아요. 양쪽 나라의 감산을 요구하면서 지금 1,000에서 1,500만 배럴 감산을 해라. 일 기준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세계 수요량이 일평균 2,000에서 2,500만 배럴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여러 공인된 기관들의 전망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둘만 감산해서는 충분치 않은데 미국 업체들이 여기에서 빠져 있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 정부의 문제는 셰일오일 업계가 워낙 고용이나 증시에서 차지하는 영향이 크고 네. 또 그 업계에서 투자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상당히 부실해서 이쪽이 돈을 못 벌 경우에 미국의 경제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세일 있는 거예요. 산업 자체뿐만이 아니고 네. 다른 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파가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그렇죠. 거죠. 부실 채권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금융자산의 10분의 1을 부실 채권, 이른바 정크본드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자를 많이 주는 대신 회사가 도산하면 돌려받지 못할 돈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두루 감안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빼고 있습니다만 네. 그렇게는 국제사회에서 딜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5월 석유 공식 판매 가격 출시 일정을 연기했다 이런 네.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요. 네. 5월에 원유를 배럴당 얼마에 팔지 아직 안 가르쳐줬다. 그 사전에 공시하거든요. 아. 그 얘기인데 그거 왜 전에 없이 이런 일을 하느냐. 감산 테이블에 미국을 끌어들여서 전체적으로 원유 가격을 좀 올리고자 하는 내 패를 미리 보여주지 않겠다 이런 압박의 지렛대로 쓰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거 자체보다는 감산에 대한 합의가 얼만큼 시급하고 이들에게 중요한지 이걸 보여주는 단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주요 대기업들 1분기 실적 발표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네. 지금 어떻게 예상됩니까? 무조건 떨어질 거라고는 다들 생각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일단 그다지 좋지 않을 거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업계에서 나오는 삼성전자 내일 실적이 나오거든요. 1분기 내일입니까? 속보치가 네. 나오는데 한 달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줄어들겠지만 작년하고 큰 차이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다소 낙관적이라는 전망도 있어요. LG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LG전자의 경우에는 그 한 달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매출은 좀 줄어들 것으로 봤지만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더 늘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사실 1, 2월에 본격적으로 그 줄어든 게 반영이 아직 안 됐고 작년 대비 작년이라고 굉장히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네, 재작년 연말이 상황이 작년에 괜찮았기 수출 안 때문에 좋다는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도 안 좋았는데 그거하고 비교해서 늘어난다는 게 글쎄요,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우리도 마찬가지고 미국 기업들도 이번 주에 줄줄이 1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예상보다 좀 그 예상을 하회할 것은 뭐 분명해 보이는데요.
얼마나 하회할 거냐. 이게 관건인 상황입니다. 근데 목표 주가는 하향인데 오늘 주가를 보면은 좀 올랐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초 이제는 입장에서는요. 주가의 디커플링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주요 증시랑 같이 갔는데 아하. 이제는 각자 도생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